자, 재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게 있고, 이거는 불교, 이거는 유교. 그냥 큰 차이만 쭉 가르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낮에 하는 거, 요거는 밤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혈통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아무나. 재계는 추모라는 의미가 강하다니까. 추모하고 공덕을 쌓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제사는 돌아가신 분한테 밥 주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입니다. 에너지 공급. 그래서 여기는 피하고 피 플러스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냐면 남성이어야 돼요. 달고 있어야 됩니다. 달고나 이렇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풀 중심이고, 여기는 고기 중심입니다. 고기 중심. 그리고 여기는 차 중심이고, 여기는 술 중심이에요. 그리고 차가 없으면 물을 썼죠. 이걸 청수라고 하는데, 나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재 지낼 때 언간하면 차를 썼으면 뭐 티백이나 뭐 이런 거나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귀찮으면 보이고를 쓰든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 보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 중국 사람 못 믿거든. 그래서 뭘 탔는지 거기다 뭘 오줌을 쌌는지 뭘 넣었는지 뭐 알게 뭐야 뭐 저 중국 가면 언제나 요즘은 그 가이드들이 보이고 팔려고, 보이고가 뭐냐면 보이 농축액, 보이차 농축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톱만한 걸 하나를 생수통에 넣고 흔들면 그게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줘, 차마다. 그래서 먹어보고 이제 며칠 동안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이제, 의심이 드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보이차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우리 사람이 먹는 거지, 중국 사람은 그렇게 보이차를 많이 안 먹어. 그래서 그거를, 중국 사람은 보이차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지역 차인 거야. 우리식으로 약간 홍어 느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홍어를 먹어. 하지만 한국 사람은 홍어를 먹지 않아. 이게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잖아. 그죠? 한국 사람은 개고기를 먹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아. 두 가지 다 성립되잖아. 그건 특수한 분들만 드시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런 거 안 먹잖아, 잘. 먹어보면 맛있는데, 그건 먹어보는 사람이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그 북경 갔을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발효차를 파는데, 작은 잎, 그러니까 새잎 발효차를 팔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작설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참새 혓바닥 같이 생겼다. 이렇게 잎이 작은 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거, 새로 나온 거를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려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려 마시면 약간 풋내 나는 게 조금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맛이 좀 어떻게 보면 상큼하다 할까?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끓여 먹기 때문에 대엽종을 써요. 대엽종. 그러니까 잎이 큰 거.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약간 신선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영양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약간 기호식품처럼 먹는 거고, 걔네는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먹는 빵하고 한국 사람이 먹는 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의 거의 모든 빵은 달아요. 진짜 특수하지 않으면 진짜 거의 모든 빵은 달아. 왜냐면 우리는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이태리 가서 피자를 먹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야이씨, 이거 뭔 거지 같은 이런 피자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토핑이 거의 없는데도 맛있어. 맛은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때 피자헛에 길들여 있었던 사람이고, 치즈 크러스트 피자 이런 데 길들여 있던 사람이고, 요즘으로 치면 걔네가 약간 화덕 피자 느낌이었어. 그리고 위에 그냥 그 토마토 소스 조금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래서 쟤네는 피자를 한 판씩 먹는구나. 난 그 생각도 했고, 지금은 이제 다 망했지만 피자 그 치즈 크러스트 그거 한 판 못 먹는다. 인간이면 못 먹는다. 몰라, 뭐 찌양 같은 분들은 드시겠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못 먹어. 그리고 그거 느끼해. 느끼해. 그래서 한 2조각, 배고파도 3조각 쉽지 않아. 그게.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빵이나 피자를 간식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들은 주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주식은 모두 다 무맛을 추구한다. 별 맛이 없다. 우리도 밥은 반찬이 어떻게 보면 맛이 있는 거고, 밥은 그냥 맹으로 가는 거고, 유럽에서 빵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내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차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차의 필요성이 없어서 약간 기호식품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걔네는 석회를 중화시켜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필수 음료로 발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께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본토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맞는 거지. 그래서 소엽을 팔고 있길래 너네도 그런 작은 잎을 먹어? 새 잎을 먹어? 이랬더니 그 차 파는 사람이 저한테 그랬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한국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따로 걷어서 해요. 이렇게. 자기네들은 안 먹는데. 그래서 중국차 이렇게 우려서 먹는 거나 이렇게 끓여서 하는 거 이렇게 안쪽 보면 얘네 잎이 이만한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이 작은 거 주로 먹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뭇잎을 먹는다. 이것들은 무슨 나뭇잎을 먹어. 이렇게. 그거 아세요?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내가 경상도 가서 콩잎을 처음 먹고 얘네는 뭔 나뭇잎을 먹어?를 했었다고. 그게 노란 콩잎이었어. 파란 콩잎은 그나마 씹으면 씹히고, 노란 콩잎은 약간 그 코팅한 느낌이에요. 그거 정상적인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보신 분 말고 그냥 일반인으로, 물론 홍어나 이런 거보다는 쉬워. 홍어보다는 낫지. 진짜 낙엽 맛이에요. 낙엽 맛. 낙엽 맛. 그리고 녹색 콩잎은 약간 쿰쿰한 맛. 나 깻잎인 줄 알고 먹었다니까. 깻잎인 줄 알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깻잎에 그 말을 한대. 너네는 왜 낙엽을 먹어? 이렇게. 나 깻잎을 낙엽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향신료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인도에 가거나 중국에 가면 향신료를 다 빼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보통. 그래서 중국 식당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네끼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쟤네는 뭔 맛으로 먹는데 그렇게 얘기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쟤네는 뭔 맛으로 먹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나라 음식을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강력한 향신료, 어떻게 보면 고추장 이런 게 걔네 입장에서는 향신료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깻잎이 걸릴 정도니까. 고추장, 마늘도 어떤 의미에서 향신료로 들어가요.
마늘이 향신료로 들어간다고. 근데 막 마늘, 파 이런 걸 막 진짜 파절이, 파닭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야, 향신료에 싸서 먹는 거야 지금. 고기를 향신료에 싸서 먹는 거야. 그러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뭔가 그래서 삼겹살을 먹어. 그러면 삼겹살을 한다고 치고 상추 깻잎에다가 거기다가 양파, 그다음 마늘, 그다음에 된장을 넣고 그걸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다 향신료야. 다 향신료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쌈을 못 먹어요. 나 평생에 그 쌈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다 싫어하는 것밖에 없다.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깻잎 외에 없어. 깻잎 외에 없어. 마늘 내가 생마늘 못 먹고요. 내가 그 다음에 돼지 비계 있는 거 그런 거 못 먹어요. 나 돼지 비계 못 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양파 센 거 그건 몰라. 뭐 아주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안 맵게 하면 중국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으면 뭐 그 정도로 먹겠지. 그래서 나 쌈 이런 거나. 그리고 저는 성격상 그렇게 섞어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비빔밥이 나오면 그대로 먹습니다. 팥빙수가 나오면 회를 뜹니다. 이렇게 층층이. 나 그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 난 비비는 거 싫어해. 그래서 쌈도 싫어해. 그냥 따로따로 먹어야지. 이거 섞으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이게 뭔 맛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호두는 먹고 대추는 먹어도 대추 안에 호두 든 거 잘 안 먹어요. 중국 가면 꼭 주거든, 가이드가. 내가 모아오잖아. 내가 모아오잖아. 그래서 기념품으로 여러분한테 줬죠. 그 모아온 걸.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대추는 먹어. 호두는 먹어. 섞인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아이스크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은 거 좋아하지.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견과류 박혀 있는 거 있잖아. 나 그럼 싫어한다니까. 호떡도 그냥 설탕물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입 베면 입천장 홀라당 다 까지는 호떡. 나 그런 거 좋아하지. 뭐 견과류 호떡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먹어. 나 그런 거 안 먹어. 잡곡밥 싫어합니다. 다 그게 어떤 패턴이 있어, 패턴이. 그래서 뭐 그건 사람 성향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좀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차이들이. 그래서 나 중국의 그 보이고 같은 경우 저건 나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또 잘 먹더라고 사람들이. 야, 중국 식품을, 눈으로 안 본 중국 식품을 믿고 먹는다는 게 나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것도 잘 먹대. 차라리 공산품을 믿지 식품을 믿는다고? 과일 이런 거는 관계가 없죠. 왜냐면 그냥 눈앞에서 사는 거니까. 근데 야, 그걸 액기스로 만든 건데 야, 그걸 먹는다고? 근데 또 잘 드시더라고요. 그럼 뭐 냅둡니다. 뭐 어차피 뭐 살 만큼 산 분들인데 뭐 조금 더 안 좋게 된다고 뭐 갑자기 죽겠나 싶어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걸 또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호일로다가 다 하나씩 싼 것도 있더라고. 그거 까서 넣어야 되는데 또 그냥 물통에다가 그냥 넣은 분들 있죠. 내일까지 우리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우리시면 그래서 나 그 생각을 했다. 나한테 보면서 진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저것도 한 방법이겠다를 생각을 했어. 차라리 원래는 그냥 한 통 다 넣는 건데 난 너무 차 같은 거 진한 거 싫고 그냥 커피 같은 거 다 드시는 분 있는데 생수에도 그냥 그러니까 커피를 진하게 타는 게 아니고 커피 알갱이 같은 거 몇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향 나게. 그래서 그런 정도로 드시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은 차문화, 그리고 우리는
차는 옛날에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만 먹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숭유 억불이 되면 비싸져서 차를 못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물로, 정한수 이런 것도 다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 떠놓고, 진짜,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도 그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걸, 이루어주는 그 신이 진짜 자비롭지 않으면, 나 같으면 발로 차 빈다. 씨, 어디 물 먹이려고 사람을, 씨.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것도 아니고, 씨.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백중 때도 차를 좀 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차 계열은 물 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하게 내려버리든지, 진하게 내려서 좀 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여름이니까 뭐 뜨거울 필요도 없잖아. 그럼 생수 버버리면 돼. 보이고도 그렇게 먹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버버리면 되고. 아니, 커피도 다 물 타는 거고, 모든 차 다 물 타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원액이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 관계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귀찮으면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주전자 따라 놓고 처음에 그냥 바로는 안 되는데 사시 시작할 때쯤에 주전자에다가 티백 몇 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찬물에도 우러납니까? 사시 하는데 한 1시간 넘게 하잖아? 우러납니다. 우러납니다. 그래서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 이거를 자꾸 물을 하는지 뭐 잘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차 하니까 차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여기 음식도, 여기는 풀 중심인데 뭐 못 올리고 뭐 이런 음식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거는 불교적인 건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못 올린다라고 하냐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하늘 음식이어서 뭐 귀신이 싫어한대. 귀신이요. 어디까지가 귀신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이것도 이 귀신이라고 하는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귀신이고 조상신도 귀신이야. 원기도 귀신이고,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귀신하면 꼭 뭐 장화홍련 이런 애들이 귀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 신자입니다. 이 전체가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를 꼭 나쁜 의미로 보지 말. 그래서 이거는 단어들이 약간 오염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떤 기독교의 신 같은 그런 신을 가리키다가, 하늘에 있는 신 뭐 이런 애들을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조상신이 가장 대표적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맹세 구조를 보면 하늘신이 나오는 거. 그래서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조상에 대고 맹세를 하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유교 문화가 남아 있어서 집안에서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집 부모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집 부모를 얘기하면. 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이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거의 파탄 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은 가능해. 그거는 회복될 수 있는데, 그 부모에 대한 거나 이런 거가 자꾸 걸려버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하늘에 대고 맹세코, 그 다음에 조상에 대고 맹세코, 그래서 조상신이 나중에 대체하는 거예요. 저 신이라는 글자를 나중에는 대체하는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뭐 산신 뭐 이런 것처럼, 뭐 천신 이런 것처럼 신이 존재하고 있다가 대표 신격이 조상신이 되는 거지. 조상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섞여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삐딱선 타는 놈, 뭐 따로 개념들을 다 만들어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에브리바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아무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식 순서는 간단해요. 여기는 유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교에서는 신을 불러. 청신. 그게 유세차. 유세차 아니고요. 유세차다. 유세차는 선거 때. 선거 때 쓰는 거고요. 유세차야. 유가 바로사야. 유세차. 아버지 전상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예. 그거 띄어쓰기 차인데. 그래서 유세차, 그래서 연월일 얘기하고 휴일부림 얘기하고 돌아가신 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어른을 정해 모시고 청신이에요. 청신. 그리고 희신. 청신, 희신, 송신 구조는 다 똑같아요. 모든 의례는 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희신이라고 하는 게 밥 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밥 주는 거. 밥 주는 거. 그리고 그 밥 주는 거는 조상이 밥을 못 먹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예전에는 그 돌아가신 분하고 제일 비슷한 손자나 뭐 증손자나 제일 비슷한 어린애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진짜 먹었다니까. 그런 걸 시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먹었어. 예전 얘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번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9월달에 저기를 가요. 백두산에. 백두산에 가는데, 백두산이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나 백두산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 백두산 별 볼 일 없습니다. 코스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중하급 정도로 보는 게 백두산. 그나마 저랑 가면 그나마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역사 이런 걸 하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많이 보는 거고, 딴 팀하고 가면 저랑 가는 거에 한 3분의 1은 못 볼걸. 이렇게. 근데 거기 가면 고구려 무덤 중에서 제일 큰 무덤이 있어요. 그걸 장군총이라고 합니다. 누구 무덤인지 몰라요. 다 도굴됐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별명을 얘기하냐면 동양의 피라미드. 이렇게. 진짜 피라미드 같아요. 이렇게. 아니 더 올라가. 이렇게 막 피라미드.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배가 뚫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신 넣던데요. 그래서 대단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추정하냐면, 야, 저 정도 무덤이면 장수왕릉이 아닐까?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는 데는 저 광개토대왕 비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광개토대왕 거고, 이거는 장수왕 아닐까? 장수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수왕 아닐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보면 규모도 대단한데 위에가 이렇게 잘려 있다니까. 여기에 원래 사당이 있어요. 여기에 사당이 있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니까. 옛날 방식. 무덤 위에서 제사.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덤과 제사 지내는 공간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뭐 물어보시는 분이 있냐면, 그냥 무덤에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답으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묘사와 제사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의거리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잖아. 야, 이 위에서도 했다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시황릉도 내나 이렇게 해서 위에가 평평하거든. 그래서 이 위에가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후가 진시황릉을 불태웠다라고 할 때 다 약탈하고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를 진시황릉 안쪽이 아니고 이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를 제꼈다라고. 그래서 그 위에서, 무덤 위에서 하면 훨씬 더 그럴듯할 것 같아. 예, 훨씬 더 그럴듯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옛날 문화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애가 앉아 있어. 나랑 비슷한 애가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진지를 드시지요. 그럼 걔가 먹어. 이게 다 옛날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치한 걸 합니까? 오래될수록 다 유치해요. 연원이 오래 갈수록 다 유치해.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너무 유치했지. 그게 나중에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제수를 차렸는데 그럼 누가 먹어? 누가 먹어? 야, 누가 먹냐?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그 집안의 리더가, 남자 중에서 리더, 그거는 적장자예요. 적장자. 연세가 더 많은 분이라도 제주가 되지 못합니다. 리더가 나가서 앞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밥 세 숟가락을 뭐 물에 떠놓고, 뭔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가 떠놓고, 지가 저쪽으로 가서 지가 떠놓고, 지가 이쪽으로 와서 지가 절을 해요. 그래서 죽음과 삶을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도 하고, 아버지 제사하면 아버지 역할도 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음식 공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드리고, 송신이에요, 송신.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남겨놓고 간 음식을 갈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공급해드리는 걸 흠양이라고 하고, 남은 음식을 드시는 거를 이제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거를 음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음복까지가 제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복까지가 제사다. 그게 마일리지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복은 그게 이제 식구라고 하는 거지, 음식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가 음식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 개나 거리나 뭐 같이 먹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유풍이 좀 남아 있어.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내가 너랑 밥 먹을 정도냐? 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상당히 친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아? 불편한 사람하고 먹을 바에는 혼자 먹지. 네,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나마 뭐 따로따로 먹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 막 이렇게 막 같이 찌개에다가 숟가락 넣어서 먹고 이러면 아유, 모르는 놈하고 먹으면 더 힘들지. 예. 보통 일 아니지. 예. 그렇게. 그리고 불교에서는 약간 달라, 이 룰이. 조심해봐야지. 야, 안 된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그 다음에 조상분을 청해 모시고 음식 공급을 합니다. 음식 공급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는 게 맞습니까? 불교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는 추모 공덕을 쌓는 거라서 음식을 공급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음식은 공급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유교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하고 유교적인 것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까지 해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지. 그리고 나 그 생각도 했다. 저기 아마 절 입장에서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때 음식을 안 차리면 단가를 세게 부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뭘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 절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절이 그런 게 아니고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야. 동아시아가 굉장히 물질적이고 자본적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은 동아시아가 정신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가 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내 자식이 지금
정신이 좀 그래요. 안 그러면, 나한테도 얼마 전에 누가 그랬는데, 진로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전공한 거랑 진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좀 이렇게 알려주면 안 돼? 할 수 있잖아. 그죠? 제가 전혀 문외 한쪽이야. 생명공학이야. 안 그러면 AI야. 이런 거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인문 쪽이고 나랑 좀 겹치는 쪽이고 하면, 나도 주워드는 게 있으니까. 대화 여지가 있잖아. 그런 거 한 번 오잖아? 1시간, 2시간 얘기한다. 수익은 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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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내잖아? 똑같이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그건 수익이 발생하죠. 그게 물질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데 배점을 어느 정도 이상 두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 진로 상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빵원이에요. 내가 내 차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원가까지 들어. 하지만 빵원입니다. 빵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왜 불교는 그런 상담들을 잘 안 합니까? 빵원이니까. 빵원이니까. 사람이 그러면 돈만 갖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만 갖고 살진 않아. 하지만 기본은 맞춰줘야 그 관계가 유지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내 친한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법문 같은 걸 시켰어. 그래도 더 많이 주진 않아도 기본은 맞춰줘야 다음에 또 부탁할 수 있어. 그걸 안 맞춰주잖아? 그러면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저도 똑같이 행동해요. 그렇게. 바꿔 말하면 저도 똑같이 행동해요. 아는 사람이라고 대충 해주잖아? 다음에 불렀을 때는 계속 바빠요. 끊임없이 바쁩니다. 너는 금생 내도록 바빠. 네가 연락하면 금생 내도록 바빠. 한 번 와주시면 안 돼요? 계속 바빠. 왜? 사람이 꼭 물질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기본 룰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열정페이라는 둥, 무슨 재능기부라는 둥,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그래서 기본은 맞춰주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전하려면 그쪽에 이익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이익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렇다니까. 스님들 그냥 수준을 확 올리는 방법, 시험으로, 주지를 시험으로 끊어주면 됩니다. 성적순으로. 마치 검사 끊듯이. 그 사법시험 점수로 해가지고, 검사, 판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의대도 비슷할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좋은 과 가고 먼저 지망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런 기준이 줄 서는 걸로 작동하면 줄 서는 쪽이 발전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니까. 돈만 보고 삽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기본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섭이 심한데 서로 잘 간섭하거든요. 이게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약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방식이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약간 융통성이 결여된 모질른 사람, 이렇게 봐버려요. 아니야, 주변에 있는 얘기예요, 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발전하기가, 그 집단이 발전할 수 있느냐? 발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음식을 주는 거는 유교 문화가 들어온 거고,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그래서 음식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경전을 읽어줘요. 그 경전을 뭘 읽어도 괜찮은데, 이제 보통은 특별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을. 이제 이 경전을 읽어도 되고 저 경전을 읽어도 되고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금강경을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경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죽음과 관련해서 공덕이 되는 경전, 금강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경전을 읽고 난 뒤에 아미타불 연무를 합니다. 아미타불. 왜 나무 아미타불 해요?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랩의 시조가 여기에 있다. 아미타불 제하방 나무 아미타. 아니 이거 랩이 아니에요. 왜냐면 외워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끼가 있는 사람은 지어내서 해요. 이게 어디로 발전하냐면 상여소리로도 나갑니다. 상여소리가 랩이에요. 어렸을 때 기억해봐. 그게 랩이에요. 그 동네에 그런 임기응변 좋은 사람 있어.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거야. 요령 하나 들고 다니면서 상여소리가 불교에서 나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요령 자체가 인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 딸랑딸랑 방울이 인도에서 넘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없었어. 그럼 이거랑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그거는 불교 문화지. 그럼 힌두교는 아니겠지. 힌두교는 아니겠지. 그래서 두 집단, 그 상여소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뚜부 파는 분들, 다 불교적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게 있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걸 묶거나, 사람을 묶어. 그리고, 요령을, 방울을 흔들어서 이걸 주목을 시키고, 저 박아가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강령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방울소리, 쇳소리를, 이런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알아듣는데, 여러분 귀신 되면 제가 많이 흔들어 줄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모티브로 만들어지는 게 강시예요. 그래서 강시가 방울을 딱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탁 들고 딸랑딸랑 하면 턱 튀어와. 강시 영화를 보면 설정값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불교를 통해서 들어온 인도 문화의 영향이 그런 데까지 확대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엄연불, 그걸 이제 장엄연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핵심은 뭐냐면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무량수경에 보면 10번 이상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불을 하면 극락에 왕생한다는 의미, 그 내용이 있어. 그게 아미타불의 48원, 정확하게 말하면 법장비구의 48원에 나오는 얘기에 십녀망생원이라고 해요. 십녀망생원. 근데 그거를 죽은 사람은 못하니까 산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입시기도 대신해 주듯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10번만 하면 됩니까? 10번만 하면 지가 하는 게 아닌데, 놈이 해주는데, 그래서,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끝나.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해서 끝내버린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축원 읽고요. 여기, 이때는 중간에 축원이 들어가요. 중간에 축원이 들어가. 쭉 부를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달라. 그래서 유교는 제사 음식 넣어주는 거, 불교는 제계, 목욕 제계. 그래서 유교는 제사, 이게 고기육이고, 고기를 많이 차려서 귀신이 이렇게 씩 보고 있는 거야. 먹으러 온 거야. 그래서 제사상에서의 메인은 고기 반찬이라더라 라고 하는. 그리고 음식 공급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급을 고기라고 쓴 거야.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잔치상이나 이런 데서만 고기가 올라왔었으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고기가 약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귀한 거를 최대한 잘 대접한다. 뭐 이런 문화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사.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제계. 이 제계, 이거는 목욕 제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경전을 읽어서 각성을 하고 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천도, 천것에서 좋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우란분절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기